우리의 삶에는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부끄러움만이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저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당신의 절제되지 못한 모습은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애원하는 추방된 자아라고 말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했던 똑같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습관처럼 내일부터를 외칩니다. 거울을 지나칠 때마다 비친 자신의 모습에 낯선 분노를 느낍니다. 스스로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새로 시작하겠다고 맹세합니다. 몇 시간 동안은 그 말을 진심으로 믿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면 굳은 결심을 했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제와 똑같은 피곤한 얼굴로 스마트폰을 넘기고 현실을 도피하고 또다시 숨어버리는 자신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마주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자기 규율을 피하는 행동이야말로 자신의 영혼을 피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아닐까요? 단순한 미루는 습관이 아니라 미래의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거부 말입니다. 만약 제가 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피곤하고 집중하지 못하며 쉽게 산만해지는 모습이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단지 당신이 지금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해온 모습일 뿐이라면요? 우리는 흔히 자기 규율이 노력의 문제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 규율은 노력이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규율이 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을 멈추기 전까지 당신은 결코 규율 잡힌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매일 아침 당신이 벌이는 힘겨운 전쟁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칼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기 안에 무한한 잠재력을 외면한 채 이방인으로 남기 때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마치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것처럼 쫓습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환경, 새로운 계획, 새로운 동기부여, 영상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은 것이 필요합니다. 더 적은 도피, 더 적은 소음, 그리고 당신이 평생 가장 두려워했던 단 한 가지로부터 덜 숨는 것. 그것은 바로 책임감입니다. 타인이나 직장 상사,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되어감에 대한 책임감,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만 했던 존재 사이의 신성한 계약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자기 규율은 바로 이곳에 존재합니다. 해야 할 일 목록이나 새벽 5시 알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 속에 살아 숨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쾌락을 즐기거나 편히 쉬고 있을 때가 아니었을 겁니다. 바로 당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내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은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온전함, 즉 통합성이었습니다. 칼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즉 프시케는 본능적으로 통합을 원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당신이 더 분열될수록
당신의 잠재의식은 더욱 격렬하게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저항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연기하고 있는 이선적인 모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자기 규율의 부족은 병의 원인이 아니라 단지 증상일 뿐입니다. 바로 분열된 영혼의 증상입니다. 당신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당신의 절반은 목표를 세우고 나머지 절반은 그 목표를 무너뜨립니다. 한쪽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를 원하고 다른 한쪽은 그저 사라져 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이 순환을 반복하면서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의 골을 더욱 깊게 파고 있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외면하고 버린 자신의 일부는 죽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다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히 어둡고 부서진 부분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혹은 자신의 강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가둬버린 절제력 있고 야망 넘치며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로 체계적이고 강력한 당신의 모습 또한 그림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의 강함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진정으로 규율 잡힌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누구도 탓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잠재력이라는 단어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스스로 증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몹시 두려운 일입니다. 일단 증거가 되면 더는 당신의 운명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장하거나 혹은 죽어가거나 둘 중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당신을 지켜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을 배신할 때마다, 우선순위를 저버릴 때마다, 알람을 끄고 잠을 더 청하며 약속을 외면할 때마다, 그리고 힘들게 얻어야 할 존중 대신 값싼 도파민에 안주할 때마다 말입니다. 당신이 피곤한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죄책감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당신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을 귀로만 듣지 마시고 당신의 뼈 속 깊이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자기 규율은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규율은 영혼의 면역체계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영적인 쇠퇴와 후회로부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졌지만 결국 공허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절제력을 잃게 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작은 배신들을 통해 그렇게 훈련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배신, 그리고 스스로 저지른 배신들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한 가지 이야기를 내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늘 거에 해낼 뻔한 사람이야. 나는 아쉽게 변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잠재력은 있지만 결코 그 잠재력을 꽃피우지 못하는 사람이야. 와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 거절, 버림받음, 그리고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미세한 상처들로 만들어진 생존을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 그 가면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무의식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냅시다. 과거를 다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가 봅시다. 당신 안의 규율이 처음으로 처벌받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냈다가 침묵을 강요당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에 열광했다가 조롱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작은 규칙을 세우고 무언가를 쌓아올리며 자부심을 느꼈지만 누군가가 그것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렇게 균열은 시작됩니다. 게으름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구조, 통제, 집중을 원하는 당신의 규율 잡힌 부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규율에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어린 시절에 산산조각 나면 규율 잡힌 자아는 숨어버립니다. 융은 이것을 고귀한 원형의 억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왕, 전사, 질서와 통제의 건축과 같은 원형들이 억압되는 것입니다. 제국을 건설하고 스스로를 이끌며 시간과 에너지를 지배하고자 하는 당신 정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내면화된 패배감에 의해 뒤틀려 버렸을 뿐입니다. 이제 그는 당당히 서 있는 대신 그림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단지 되찾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새로운 습관, 아침 루틴, 건강한 식단, 집중적인 업무 시간 등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당신은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는 끝까지 해내지 못할 거야. 너는 시작만 하고 끝을 못 내잖아. 너 같은 사람은 변할 수 없어라고 말했던 과거의 모든 유령들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방해할 것입니다. 실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일부가 여전히 당신은 실패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남긴 통찰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외부적인 실패는 노력의 문제인 경우가 거의 없다. 그것은 정체성의 문제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자아상을 가지고서는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없다. 당신은 수많은 시스템이나 도구를 시도하더라도 결국 당신이 믿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긍정 확언이나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통합을 통해서입니다. 당신 안에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힘, 유산, 구조를 원합니다. 그는 집중력이 강하고 침착하며 주체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의 말을 지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안락함, 편안함, 사라짐을 원합니다. 그는 위험, 실패, 강렬함을 피합니다. 그는 승리가 아닌 따뜻함을 갈망합니다. 이 두 사람은 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분열된 모습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둘 중 하나를 거부하는 한 당신은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당신 안의 게으른 버전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에게 말을 걸고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나를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거니? 제가 장담하건대 당신 안의 그 게으른 부분은 당신의 삶을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실망의 아픔으로부터, 비웃음당하고 버려지고 오해받았던 기억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기 시작할 때 자기 규율은 신성한 것이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이 아니라 귀환이 됩니다. 당신이 버렸던 왕좌로의 귀환.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을 찾기 위해 당신의 정신 중심부에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는 왕의 원형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융은 모든 인간이 결국 내면의 왕을 만나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를 만났을 때 인간은 더 이상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허락을 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타인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회복된 내면의 위계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조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규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심리적 건축술입니다. 내면 질서의 외부적 반영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것을 잃었을 때 그는 단순히 생산성만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규율 없는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조차 수치심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처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누구였는지 잊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혼돈 대신 질서를, 산만함 대신 현재를, 망설임 대신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이 간절히 필요로 했던 그 어른에게로, 당신의 노년이 깊이 감사하게 될 그 사람에게로 말입니다. 칼 융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과업이 성공이 아니라 개성화, 즉 온전해지고 진실해지며 흩어진 자아의 조각들을 하나의 살아 숨쉬는 진실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규율은 바로 그 진실로 가는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세상에 대한 반응으로 사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에 대한 선언으로 살기 시작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축적됩니다. 당신이 규율을 미루는 매 순간은 단순히 놓쳐버린 기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회라는 건축물의 벽돌이 되어 당신 삶의 일부가 됩니다. 당신은 시간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실에 의해 당신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행동하는 존재다. 이 말은 당신을 괴롭혀야 합니다. 가혹해서가 아니라 가장 잔인한 거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굳이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매일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게으르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힘을 불신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진정한 규율은 분위기를 바꿉니다. 시끄럽지 않지만 무게를 지닙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아직 스스로 일어서지 못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숨기 시작했고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사람들 곁에 머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다는 것은 홀로 걸어가야 함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외로움이 시험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고독이 벌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통로였다면요? 모든 사람은 이미 무언가에 대해 규율을 지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에 지키느냐입니다. 어떤 이들은 산만함에, 어떤 이들은 중독에, 어떤 이들은 물려받았지만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은 의심의 목소리에 규율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러나 극소수만이 자신의 되어감에 헌신적으로 규율을 지킵니다. 당신이 그들 중 하나가 되고 싶다면 자기 규율이 일시적인 단계나 힘든 과정이 아니라 시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을 나중에 성장시킬 일 대신 지금 당장 기분 좋은 일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시간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아. 그러면 시간 또한 그에 상응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반응이 아니라 의식이 될 때 오는 고요함, 그 목적과 리듬에 의해
당신이 이끌리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고 수준의 자기 규율은 의지력이나 강제력이 아니라 의식이 됩니다. 당신과 당신이 건설하기로 맹세한 미래 사이의 신성한 리듬입니다. 당신은 해야만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맹세를 다시 만날 수 있기에 일어납니다.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해 훈련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꿈꿔왔던 사람의 모습은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깨달음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규율은 열광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애도입니다.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 언젠가라는 말 뒤에 숨는 사람, 매일 밤다시 도망쳤다는 것을 알기에 공허함을 느끼는 그 사람을 말입니다. 당신은 그를 묻어야 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존중을 담아서 말입니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줬으며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 내면의 집이 질서정연해지면 당신은 단순히 강하다고 느끼는 것을 넘어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소리치지도 봐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마침내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기억해낸 사람처럼 매일 조용히 걸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맹세로 돌아가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당신은 다시는 규율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저희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당신의 지지를 보여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성찰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의 잠든 거인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이 여정에